감사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곧 재개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중동 정세가 다시 위태로워진다면 이란의 호르무즈의 봉쇄 카드 다시 또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봉쇄 카드가 미국에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히려 피해를 보는 나라는 이란의 우방이죠. 중국 그리고 애꿎은 우리나라. 일본 등이라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시간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상황을 좀 되짚어볼까요? 예. 네, 참 급박하게 흘러갔죠. 그렇습니다. 여튼 예. 지난 22일 조금 시간이 앞서 있긴 합니다만 이란 의회가 긴급 총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결의한 뒤에 이걸 이란 정부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외신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네. 하루 전에 있었던 미군의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2주 1이라고 하는 협상 시간을 준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틀 사흘 만에 갑자기 공습을 맞아요. 했죠. 벙커 버스터라고 불리는 이런 그 초대형 관통 폭탄 이런 것들을 발사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네. 핵시설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란 본토에 미국이 공습을 한 건 역사상 처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꺼내지 않았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확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사실 최고 국가안보회의라는 기구에 있거든요. 네. 특히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결정을 해야만 현실화하는 건데 여하튼 이란 의회가 봉쇄안을 의결한 것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일촉즉발의 위기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네. 다행히 뭐 양국이 휴전에 합의는 했지만 여튼 그래도 불완전한 휴전이라서 안심할 수 없고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는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쵸.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조금 뭐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긴 할 거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 그다음에 그 이란 사이를 가로지르는 바다가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렇죠. 나름 좀 넓은 바다이기도 한데 이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오만의 무산단 반도 그리고 맞은편에 이란이 있습니다. 네. 그 좁은 바닷길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좁은 곳의 폭이 한 39km 정도가 돼요. 네. 영해를 따지는 길이가 12L이 그러니까 22km 정도가 되는데 네. 이란과 오만이 자기들 영해도 못 찾아 먹을 정도로 좁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가 쓰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한 20% 정도가 운송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막힌다. 그러면 당장에 국제 석유 시장에서 20% 물량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지구에서 몇 안 되는 지정학적 요충지, 병목 지점, 초크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이제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9km. 그 정도면 그래도 좀 넓은 편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렇게 있는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란과 오만의 영토 사이의 거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네. 초대형 유조선이 지날 수 있는 깊이의 해역은 이것보다 더 좁습니다. 그 정도 깊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부 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 해사기구 여기에서 배가 지날 수 있는 해상 통로를 설정을 하는데요. 네. 페르시아만으로 입항하고 출항하는 항로가 각각 2해리, 그다음에 그 중간에 안전구역 2해리 이렇게 해서 총 6해리 정도를 배가 지날 수 있는 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게 고작 11km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이 가장 좁은 바닷길은 사실 오만 영해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1982년에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해양법 협약이라고 하는 게 네. 영토를 기점으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폭이 39km밖에 안 되니까 네. 오만과 그다음에 이란의 중간선을 기점으로 영해를 가르는데 그중에 국제해사기구가 설정한 이 해상 통로는 오만 앞바다를 지나고요. 네. 다만 이란은 자신들이 해양법에 서명은 했지만 우리는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자기네들 바다라고 뭐 우기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우긴다고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우긴다 한데 그게 국제법이기 때문에 이란도 오만 앞바다를 지나는 배를 무작정 막아설 수는 없어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다만 문제가 있는 게 우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통항로는
가장 좁은 지역에서는 오만 영해를 지나기는 합니다만 네. 그 외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이란 영해를 지나게 됩니다. 더욱이 호르무즈 해협 해상통항로 길목에 있는 아부무사, 그다음에 그레이트 툼부, 그다음에 레서 툼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섬이 세 곳이 있거든요. 네. 이 중에 아부무사라고 하는 섬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영토 분쟁 중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의 영토인 건 맞습니다만 네. 페르시아가 쇠락의 길을 겪던 19세기 후반 영국이 이 섬에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자치령인 아랍에미레이트에 복속을 시키는데요. 근대에는 어쨌든 아랍에미레이트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독립을 하던 1971년 조금 어수선했겠죠. 그렇죠.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왕실 해군을 급파를 했고 네. 그래서 무력으로 장악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란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이제 서로 분쟁을 벌이고 있기는 한데 네. 여튼 이 아부무사가 딱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영해 중간선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란이 주장하기에는 우리의 영해선이 훨씬 더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부무사라고 하는 섬과 툼부 두 개의 툼부 섬 사이가 딱 호르무즈 해협 해상통항로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란 영해를 지나지 않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국제 해사 기구가 이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상 통항로 여기만 이용하면 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영해라고 하더라도 유엔 해양법상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영해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법률용어로 무해통항이라고 하거든요. 네. 상업적 목적으로 단순하게 영해를 지나는 경우에는 영해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뭐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 무해통항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해. 무해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영해국이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유해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합법적으로 배를 억류를 하고 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2019년 영국 국적의 유조선인 스테나 임페러호라고 하는 배가 이란에 납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유가 이랬는데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자동 식별 장치를 켜지 않고 항행을 하다가 이란의 여선을 들이받았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해하다고 느꼈다. 그렇죠. 아. 판단을 한 거죠. 네. 물론 영국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란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2021년에도 우리나라 국적의 MT 한국 캐미오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 배가 그때 이유는 이 배가 이란 앞바다를 지나면서 오염을 시켰다. 이것도 라는 이유를 유해하다.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유해한 거다. 그렇죠. 당시에는 뭐 둘 다 뭐 실질적인 목적이 따로 있기는 했어요. 그때 네. 당시에 영국이 지브롤터 해협, 영국의 앞바다잖아요. 지브롤터 해협에서 이란 선박을 억류를 했었는데 이게 네. 제재 때문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보복 조처로 그다음에 영국의 배를 납포를 했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로 원유 대금 한 70억 달러를 묶어놨는데 네. 이거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납포를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이 판단 기준이라는 게 그 맞습니다. 나라에 유리한 대로 그렇죠. 판단을 한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지나가는 배를 잡는 것과 봉쇄는 아예 길을 막는 거라서 이거 완전히 그렇죠.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란은 사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찰이 빚어지는 국가의 배를 납포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사실 전면적으로 봉쇄를 한 적은 없거든요. 네. 봉쇄는 뭐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고 배를 납포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니까. 그렇죠.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란이 맘만 먹으면 봉쇄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는 해요. 네. 일단 이란 쪽 영토를 따라서 군사 시설이 줄지어 있고 그다음에 해역 길목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섬 여기에도 뭐 사거리가 수십 킬로미터 그다음에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미사일 기지 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사일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건데 네, 네. 본보기율 하나만 공격을 해도 사실 그러면 그렇죠. 어렵죠. 배들은 여기를 지날 수 없게 됩니다. 네. 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운영하고 있는 소형 쾌석종 부대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오함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인 건데 이 소형 쾌석종이다 보니까 레이더로 잡아내기도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휴대용 로켓 발사기, 미사일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하고 있는 한 뭐 20척에서 40척의 배들이 벌떼처럼 몰려다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위험하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 무서운데요. 배가 지나갈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바다에 기뢰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2019년에도 파나마 국적의 일본 기업 소유 유조선, 그다음에 마셜 제도 국적의 노르웨이 기업 소유 유조선이
기뢰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이란을 지목했거든요. 네. 물론 이란은 그때 당시에 아니라고 했겠죠. 아니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튼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란 의회에서 지금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이제 결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봉쇄하면 되는데 약간 시간을 그렇죠. 드렸죠.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 파급 효과 그다음에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봤을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밑그림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상식에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동의 석유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를 운송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인근에 수많은 군사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오함대 같은 경우에도 바레인이 모항이기도 하고요. 네. 뭐 당시만 해도 지구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고 많이 쓸 때는 원유와 석유 제품 더해서 한 25%를 중동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9.12 테러 이후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였던 것도 석유 확보 차원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원유를 운송하는 바닷길인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했던 것이고 이걸 알고 있는 이란도 미국과의 다툼이 시작이 되면 봉쇄 카드를 들고 맞섰던 건데 네. 이게 불과 10여 년 전까지의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최근에는 이 밑그림이 완전히 바뀝니다. 2010년대 초반 미국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와 석유 제품이 일평균 한 20만 배럴, 전체 수입액의 한 20% 정도였는데 200만 배럴. 200만 배럴 네네. 맞습니다. 근데 2020년 무렵까지 미국에서 한 두 차례 정도의 셰일가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증산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미국이 1등 산유국의 자리를 꿰찼고 그리고 또 석유 순수출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중동에 사다 쓰는 원유도 확 줄었겠죠. 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한 8.5% 정도밖에 안 되고 물량으로 따져도 72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원유로 따지면 5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중동 의존도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네요. 이제. 맞습니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이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봉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는 했습니다만 실행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뽑아들기가 어려웠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미국에 정말 전혀 타격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뭐 어쨌든 직접적인 타격은 거의 줄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대신 글로벌 마켓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올라가죠. 네.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도 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간접적인 타격은 줄 수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오히려 직접적인 타격을 보는 곳은 중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가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일평균 한 1,500만 배럴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중에 3분의 1인 500만 배럴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원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되는데요. 네. 중국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그러면 당장에 원유 수급선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네. 그 외에도 인도, 일본, 우리나라가 뭐 각각 한 200만 배럴씩을 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한 70% 정도가 됩니다. 네. 원유도 그렇지만 사실 액화천연가스 LNG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산이 와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LNG 한 80% 정도가 또 아시아를 향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히게 되면 타격을 보는 나라는 사실 중국, 일본, 한국 정도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랑 싸워서 호르무즈의 봉쇄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미국에 피해를 못 준다. 그리고 오만, 뭐 아시아 국가들의 네.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네요. 더욱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제재도 불구하고 이란 원유를 가장 많이 사다 쓰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자살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공세라는 선택지가 그래서 이란한테는 뭐 유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밑그림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뭐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이런 분석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전면 봉쇄를 했다. 네네.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내심 반길 수도 있는 게 네. 중국의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과 여러 가지 맞습니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어떤 본인들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김상훈 물론 기자의 분석입니다. 저희 네. 분석입니다. 예. 물론 이란이 뭐 어쨌든 중국이랑 친하기 때문에 중국배 같은 경우에는 호위함을 보낸다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중국배만 통항을 시켜줄 수는 있어요. 뭐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어떤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도 봉쇄를 했을 때 별로 얻는 것이 그렇죠.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일 텐데요. 맞습니다. 뭐 예. 중국도 큰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더 우리나라, 큰일이라고 할 수 일본. 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막히면 우리나라 원유 한 70% 정도가 막히게 되는 건데 물론 우회하는 경로가 있기는 합니다.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를 가리지르는 파이프라인이 일평균 한 500만 배럴 정도 운송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 최대 한 300만 배럴 정도는 홍해를 통해서 우회를 시킬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물론 500만 배럴이 뭐 운송량이긴 합니다만 사우디 내부에서 내수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회를 하더라도 밥엘 만데부 해협이라고 하는 것을 또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란의 우호 세력인 후디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배들이 희망봉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오만으로 연결이 되는 일평균 한 150만 배럴 정도의 그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 두 파이프라인을 다 가동을 해봐야 최대 한 500만 배럴 정도를 우회시킬 수 있는 건데 하루 평균 한 1,500만 배럴 원유가 지나고 있는데 그 비교도 안 500만 되죠. 배럴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끌어낸 휴전이 어쨌든 깨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란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는다. 맞습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렇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니 로긴스의 데인저 존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